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루어야 할 그러한 자연성 회복이라는 하청관리 방안입니다. 연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먼저 자연성의 의미와 범위, 그 다음에 물건을 이용한 하청관리 방안, 그 다음에 물건을 이용한 하청관리 효과,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성의 범위인데요, 자연성의 범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청관리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10년대 일제시대 때부터 하천 조라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하천 관리 사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수탈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치수, 수정 개발, 환경 오염에 따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천 환경의 보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연성 회복이라는 화두가 좀 하천 관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근대사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어떤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은, 그러나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하천 자연성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관련된 연구들에서 쓰인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어떤 보건, 환경 개선, 자연성 회복 과정, 그리고는 수질, 오염도 종 다양성 이런 개선들,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연성 회복에 관한 선행 연구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영어 단어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rehabilitation, restoration, nature restoration, 어떤 회복과 개선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어떤 환경 측면에서의 어떤 환경 개선, 보건 이런 쪽에 좀 오리엔트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을 최근에 환경부에서 하천보건 사업의 방향성을 참고했을 때 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생태보건이라는 용어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회연구 사례에서 결국에 어떤 이런 생태보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임팩트가 가해져 변형된 환경을 어떤 특정 시점이나 어떤 특정 환경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짐에 따라서 생태보건의 유형을 보건, 복구, 개선, 개조까지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활용될 수 있는 자연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성 회복의 목표 설정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공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지점으로의 회계 또는 복원, 얼마를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개념보다는 정성적인 개념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정량적으로 쓰이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야, 목가, 기능적 개념인데요. 여기에서의 기준은 인간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거의 이제 방치 수준,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황야의 개념, 그리고 자연을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을 기능적 개념, 그리고 그것이 조금 중간적으로 결합된 그런 목가적 개념,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개념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떤 식의 느낌으로, 어떤 식의 시각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를
그 다음에 자연을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이 활용하는 대상으로 봤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개념과 생태 목표 어떤 수준을 결정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개념을 훨씬 더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곳이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행 연구사례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원래의 자연 시스템이 인간의 간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에 따라 도달하는 목표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현재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연성이라는 것을 회복의 개념으로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간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원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간섭이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간이 흐른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어떤 교란에 따른 복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간섭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정한 어떤 미래 모습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는 결정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발표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연성 회복, 생태계 회복, 이런 것들은 자연의 개념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또는 마찰을 회복하거나 마찰을 일으키기 매우 쉬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가치를 강조할 때 충분한 과학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 윤리, 규범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한다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생태학적,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어떤 절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 윤리, 심리적 개념과 함께 장기간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하천의 자연성, 그리고 하천 관리의 어떤 정책 착용 효과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좀 분석해서 그간의 하천 관리 정책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일어나는 하천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핵심 위주로 좀 빠르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일어나 이후에 이제 하천 관리 일어나가 됐습니다. 물건이 일어나가 되고 하천 관리는 좀 부분적으로만 됐었죠. 시설물 관리가 국토부에 남아있다가 2022년 내년이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모두 환경부로 넘어와서 하천 관리 일어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간의 어떤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좀 특히나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장마 기간에 이제 많은 전국적에 걸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하천 관리를 좀 구분해서 하천 관리 정책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하천은 일단 1972년 전부터 쭉 관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연 한 4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요, 한 1999년 이제 수해 상습 개선 사업과 하도 준설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면 한 6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죠.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7년 부산 수영강에 오염 좀 이슈가 돼서 오염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생태하천 보건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관리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한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 않던 소규모 하천들을 정비 위주로 해서 93년부터 쭉 관리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그렇다면 어떤 수질적인 측면에서는 하천 관리에 효과가 어땠는지 4대강 대표 지점 수질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까 이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동강이 지금 가장 수질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특별히 어떤 항목이 악화되고 있다 또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라는 트렌드는 보이지 않고 꽤 괜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좋음 이상의 수질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별 권역별로 이제 전국 하천 목표 수질 달성도 BOD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권역별 그 지점에 대해서 목표 수질을 달성한 비율을 보면 약간의 오름 그리고 좀 내려감이 있습니다만 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한 70%, 80% 이상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 현황 중 이제 훼손하천, 그 다음에 건강성 등급 추이 변화를 보면요. 일단 훼손하천은 약 한 34%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 수생태 건강성 등급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보통 이상 좋음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수생태계 건강성 분포를 보면요. 지금 빨간색이 안 좋은 거고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나쁨과 매우 나쁨의 기준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한 20-30% 정도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서식 및 수변환경, 수변 식생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또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홍수 부분입니다. 홍수 부분은 다들 전문가실 테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비봉 계획 매우 잘 수립이 되고 있고요. 거의 99% 그리고 또 지방은 한 82, 3% 정도 수준입니다만 관리 계획 잘 수립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하천과 소하천만 좀 따로 때려보고 봤을 때 소하천은 아직도 정비율이 한 35% 정도, 그 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7.7% 정도로 아직도 조금 더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제방 정비 완료 구간이 약 한 80% 정도로 아직까지는 20%가 더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오히려 이제는 국가하천은 새로운 정비보다는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 그리고 하천 관리 일원화 더불어서요 또 다른 방향의 하천 관리에 있어서 큰 정책 변화가 있었죠. 바로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그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던 지방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생태하천 보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사업 계획 권한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분리돼서 관리되던 하천을 한 곳에서 관리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라라는 정책과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모든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것들이 이제 좀 상충되는 그런 또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지자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 기본법에
가장 중요한 취지 뉴욕 단위 통합 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죠. 지방세율을 올려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해 줄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것들이 정확하게 하청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책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간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383분 정도의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하천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하천 자연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는 좀 어떤지, 그리고 하천 관리에 대한 어떤 수용도, 정책에 대한 수용도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관리 정책에 대한 어떤 만족도 또는 원하는 니즈, 방향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분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부산 쪽이 좀 비율이 높았고요. 대부분 직장인들을 분리셨습니다. 하천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럼 보통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하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하천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국가하천,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하천, 국가하천이 되겠죠? 그런 순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들이 깨끗한 수질과 생태 서식 공간, 그리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천을 꼽았습니다. 하천의 이미지에 대해서 수량, 수질, 생태환경, 주변 상태, 홍수 예방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진한 색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위쪽으로는 좀 좋지 않다,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수량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한 양의 수량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2%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수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 역시 마찬가지고요. 홍수 예방도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천 자연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천 자연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보통 하천하면 떠올리는 하천, 그리고 평상시 이용하는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한 중하천 그리고 소하천을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자연성 평가를 할 때는 자연스러운 하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 다양성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자연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봐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연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하천 수질과 다양성, 그리고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하천의 형태, 수생물, 수생태, 깊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하천 관리 수용도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하천을 원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에서 좋은 수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여가 활동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자연이 복원이 돼서 생태가 좋아져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의 식생복원 또는 수생물의 개체가 늘어났을 때 과연 그것들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요, 하천 제방까지였습니다. 하천의 수질이 좋아야 되고 수생물이 많이 복원이 돼야 되지만 그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까지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규제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럼 비용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수 깨끗한 수질을 원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보통 5에서 한 10% 수준까지 어떤 물가가 올라가는 걸 허용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천을 수용도에서 그리고 유지용수와 환경용수를 위해서 내가 물을 좀 줄여야지만 그런 용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겠냐. 평상시 쓰는 물의 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가뭄시의 댐은 댐 운영을 할 때 용수 공급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돼야 될 것이냐. 역시 이것도 생명공순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천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요,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퍼센테이지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하천물 분야에서 역시 계속 수질과 생물 다양성을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 정책에 대해서는요, 더 나은 하천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역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 규제 방안, 그다음에 하천의 지속 가능성 역시 수질이었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생각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하천 관리 일원화에 대한 인식, 죄송합니다. 일원화입니다. 하천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천 관리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전문 물 관리 전문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식 리뷰를 해서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왜 이렇게 수질과 수능태에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가된 것들이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보여졌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 수질 수생태에 대한 검색량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생태보다는 하천 수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검색량, 즉 관심이 있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좀 보였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뉴스의 어떤 미디어의 노출도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키워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잘 된 것보다는 문제 있는 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접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인 정책 개선 방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모호한 표현은 자율성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한 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계속 강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화 그리고 의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적 합의가 노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물관리 일어나는 하천관리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 어떤 목적으로 하천관리 일어나를 할 것인가, 그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하천 보건 하천 자연도 사업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는 어떤 자연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해서 앞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많은 활용이